봐봐. 거듭제곱이란 걸 배우는데 이제 거듭제곱은 중학교 때 배워. 거듭제곱은 정의가 뭐야? 정의. 거듭제곱 정의. 같은 문자나 수를 거듭하여 곱하는 거야. 거듭하여. 같은 문자나 수를 거듭해서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거듭제곱 근이거든. 거듭제곱 근을 배우는데 이 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 너가 아는 것 중에? 거듭제곱 근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이랑 같은 말 뭐 있어 또? 근이랑 같은 말. 해가 있죠. 해야. 사실 거듭제곱 근은요. 이 근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구하고 싶은 거야. 거듭제곱 근이란 건 이 근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거듭제곱 근을 말로 풀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 그때 x가 뭐예요? 야, 다시.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어떤 수를 구하는 게 거듭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뜻이야. 어떤 수를 뭐라고? 어떤 수를 n번 제곱했더니 실수 a가 나온다. 그때 a 어떤 수가 뭐냐는 거야. 어떤 수. 내가 이 어떤 수를 x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식을 풀면 어떻게 될까? 얘는 x의 n제곱은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뭐 구하고 싶다고? 날 봐. 우린 뭐 구하고 싶다고? x 구하는 거지. 야, x 구하는 식의 이름이 뭐라 불러 우리? x를 구하는 식 뭐라 부르지? x를 구한다. 그치, 방정식이죠. 아, 선생님 얘는 사실상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방정식이에요.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니? 아, x를 구하고 싶다. 구하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이 큰 녀석의 이름 뭐야? 이 밑에 있는 큰 녀석의 이름 x 아니에요. 힌트를 알려줬어. 나 다 또 얘기했어요. 이 밑에 있는 큰 수의 이름은 뭐야라고 불러 우린? 미치라 불러요. 이 작은 숫자가 지수입니다. 그럼 x의 n제곱은 a다 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잖아. 아, x잖아. 다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야? a가 아니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말로 풀면 a의 n제곱 그는 x다 라고 써주시면 이거거든요. 어떤 x를 n번 제곱했을 땐 a가 된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순서가 x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되니?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n 제곱근 a는 x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건 사실 같은 말이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걸 이제 봐주셔야 되거든요. 돼요? 되냐고. 되지? 이거는 되게 뒤에서 나오거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우리가 배울 때 처음 자연수 범위에서 배워. 자연수 범위에서 배워요. 지수 법칙도 자연수 내에서만 다뤄요. 이게 언제 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숫자가 확장이 되는 거야. 뭐라고? 확장. 자연수 다음으로 확장하는 게 어딜까? 자연수보다 조금 큰 집합은 뭘까? 너 수책에 우리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정수죠.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해. 그리고 나서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은
실수 범위를 확장을 하거든. 우리가 다룰 때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말을 여기서 다룰 건데 그냥 미리 깔고 갈게요.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편해져요. 괜찮니? 봐봐. 여기다 할게. x의 n제곱은 a다와 같다는 말이 n의 제곱근의 a의 x다라는 거잖아. 다시 너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야. x만 단독으로 꺼내고 싶은 거야. 다시 x만 단독으로 꺼내고 싶은 거야. 우리 지수할 때 내가 2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었어. 내 마음대로 여기를 제곱을 했다?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하지. 왜 할까? 항등식을 유지하기 때문이야. 항등식을 유지하고 싶어서 여기다 제곱하면 여기다 제곱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난 여기서 x만 꺼내고 싶으면 몇 제곱을 하면 될까?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x만 만들고 싶어. 그럼 몇 제곱을 해야 돼? 내가 어려운 말 하나? 봐봐. x의 n제곱이 있어. 이거를 x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몇 제곱을 해야지 x만 나올까? n분의 1제곱 아니야? 그래야지 곱했을 때 사라지죠? 지수 법칙은 너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a에다가도 뭘 해야 돼? n분의 1제곱을 걸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x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야,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지. 맞아? 아, 선생님 그러면 n의 제곱근 a는 읽을 때 n 제곱근 a라고 읽는 거야? n 제곱근 a라고 읽는데 이게 뭐라고? a의 n분의 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가 여기서 배워요. 여기서 확장이 되거든요. 그냥 지금 받아들이세요. 알겠니? 그래야 계산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n제곱근 이란 말은 분수 지수예요. 뭐라고? n제곱근이라는 건 분수 지수의 개념을 띄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받아들여? 천천히 하고 있어요. 되니?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질문. 없죠? 이거 좀 다 필기할 겁니다. 여긴 지울게요. 의미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너무 그러고 나서 다음 장 넘어가시면 A의 제곱근의 실수 개수라고 나오는데 우린 그거를 실근 개수라고 할 거야. 뭐해? 제곱근의 실근 개수라고 부를 건데 그 전에 우리 복습을 해볼게요. 근이란 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니? 근이란 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공통석 1대 했거든요. 복소수 할 때. 근이란 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지? 실근과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괜찮니? 근개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개수는 최고차수예요. 최고차항 항수. 예를 들어 6차면 6개, 5차면 5개, 4 저러다. 4차면 4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야.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의 근은 몇 개일까? 근은? 3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그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 건 아직 모르는 상태야. 여기가 괜찮니? 여기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게 제곱근의 실근 개수라고 할게. 제곱근의 실근 개수는 크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냐면 얘는 2개거나 1개거나 0개밖에 없습니다. 실근을 안 갖거나 실근이 1개거나 실근이 2개거나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뭘 하면 좋을까? 웬만하면 케이스 분류를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에 n 제곱근의 형태를 띄워요. 이거에 실근 개수를 물어봐. 일단 미리 지르고 가면요. 이 녀석은 뭐가 아니야. 나중에 할래.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우린 구별하면서 수업을 할 거야. 이해했어? 이제 이거 할게요. 얘는 실근 개수는 크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13페이지에 밑에 있는 그림은 홀수의 개형이에요. 홀수의 개형. 얘거든요. 밑에. 이게 x의 n제곱이야. 괜찮니? 그럼 얘는 이 실근 개수가 x의 n제곱과 a랑 만나는 개수를 물어는 거야. 와 만나는 근데 a는 뭐야? y는 a지. y는 a랑 y는 x의 n제곱이 만나는 거야. 괜찮니? 이것도 함수, 이것도 함수란 거야. y는 x의 n제곱이란 함수와 y는 a랑 만나는 개수가 몇 개냐를 찾는 거라고. 홀수 개형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에서 하겠지만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이죠. 이게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x세제곱 개형.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음수라고 가정을 했어. 몇 개 만나니? 한 개 만나죠. 한 개 만나네? 한 개. 근데 굳이 좀 정확하게 써주면 얘는요. 마이너스의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의 n제곱근 a예요. 얘는 음근이에요. 근 자체의 종류가 음수라는 거야. 근인 x값이지. 다시 근은 x값이죠. 근은 x값이지. x가 음수니까 그냥 음근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대입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아이 뭔 소리야. a가 나오거든요. 들어봐. x값이 음수지. 그래서 여기 음수라고 쓴 거야. 음근이라고. 만약에 a가 0이야. 0은 여기서도 한 개겠지. 이때 0이지. 맞아? 그 다음 a가 양수면 몇 개야? 한 개. 어디서? 여기서 만나지. 얘는 무슨 근이야 그러면? 종류는 양근이란 거야. 돼요? 야 그러면 얘는 지금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다시 a 값에 관계없이 몇 개를 갖는다는 거야? 실근? 한 개를 갖죠. 아, 얘는 a에 관계없이 실근 한 개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n이 짝수일 때를 다뤄요.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얘 뭐처럼 보여요? 이차함수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다시 a가 이렇게 있어. a는 음수다. 몇 개 만나니? 안 만나죠. 그럼 몇 개라고 말해? 0개야. a가 0이야. 몇 개 만나? 한 개. 어디서? 0에서. a가 양수야. 그럼 두 개지. 맞아? 얘는 양근. 이 녀석은 음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두 개. a가 0이면 한 개. a가 음수면 0개다. 라고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아니니?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할 때 이 문제는 다 이렇게 풀리거든요. a의 n제곱근의 실근 개수를 물어볼 때 a는 뭐가 중요할까? a는 뭐가 중요하니? a는 뭐가 중요해요?
A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A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다 바뀌죠. A는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얘는 부호가 중요해. 얘는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근데 N은요? 뭐가 중요할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체크하자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쉬워.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A 파트에 마이너스 126이 있어. 마이너스 126의 세제곱근이야. 시근계수 몇 개야? 마이너스 126의 세제곱근은 몇 개일까? 시근은? 한 개지. 세제곱근은 A와 관계없이 한 개다. 돼요? 만약 3의 4제곱근은? 3의 4제곱근. 3. 3의 4제곱근 몇 개일까? 왜 2개야? 양수이면서 짝수죠. 아, 2개네. 맞니? 그럼 마이너스 120에다가 4제곱근. 마이너스 120의 4제곱근. 0개지. 왜? 음수의 짝수죠.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부호를 여기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왔을 때, 아, 뭐 쉽네 라고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내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형태는 너무 안타깝게도 함수 형태로 줘요. 함수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다시 함수 형태로 등장을 하고, 이 함수 형태의 함수값 자체가 A인 거야. A. 그때 이 함수 형태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익숙해지기 전까지 표를 그립니다. 이거는 예시 문제 몇 개 풀면서 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한 큰 틀로 한번 한 거야. 네, 한번 이거 필기하시고요.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 풀게요. 네, 보면 1-4는 m의 en-n의 n제곱근 중 실근 개수가 fn개라고 했을 때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3이래요. 일단은 실근 개수는 다시 뭐라고? 모모의 n제곱근 중 실근 개수는요 2개거나 1개거나 0개밖에 안 존재하거든요. 괜찮니? 그런데 내가 이 문제 볼 때 어디가 중요하다 했냐면 이 녀석이 중요하다 했어요. 이 모모의 앞에 있는 거를 A 파트라고 하고 이 N 파트는 짝수 홀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N은 뭐가 중요해? 짝수와 홀수가 중요하고 이 A는 부호가 중요한데 이 실근계수 문제할 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웬만하면 표를 그리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냐라고 하면 뭐 이 문제는 표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보면 N은 뭐가 중요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죠. 근데 3은 홀수야. 얘는 짝수야. 얘도 짝수야. 그럼 얘는 몇 개야 무조건? 얘는 한 개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로 바뀌냐면 F2 더하기 F의 4가 2다 라고 되고, 케이스는 얘가 2개거나 0개거나 얘가 1개거나 얘가 1개거나 얘가 0개거나 얘가 2개인데, 여기서 선생님 F2가 실근이 2개라는 건 이 녀석이 양수라는 거고, 그럼 내가 F의 2의 A 파트는 n-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n 파트에다 내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두 번째, F의 4가 얘가 m-8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녀석들의 부호를 보자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면 2개, 얘가 0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이 케이스 보는 거죠. 얘는
m이 4보다는 크고요. 얘가 m이 8보다는 작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m의 범위가 4랑 8 사이다. 그럼 가능한 m 값은요? 5랑 6이랑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8이니까 답은 그냥 18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 답이 1번이거든요. 그냥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지. 얘는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F2가 0이고요. F4도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M-4가 0이면서 M-8도 0인 거지. 그럼 M이 4이면서 8일 순 없죠. 얘는 안 돼요. 얘는 똑같은 원리로 안 되거든요. M이 4보다는 작으면서 M이 8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도 불가능하겠지. 답은 1번 나온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 문제를 할 건데, 다시 거듭제곱근 성질 문제를 할 건데, 내가 n제곱근이라는 건 분수제곱이라 했어. 분수제곱이라 했으니까 얘가 a의 n분의 1에 n제곱이니까 얘가 a의 n분의 1 곱하기 n. 그래서 얘는 a의 1제곱이니까 a가 된다. 괜찮니?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a랑 b로 밑이 다르거든요. 근데 누가 같냐면 지수가 똑같아요. 지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가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은 a, b의 n분의 1 제곱이므로 얘는 a, b에다가 전체에다 n제곱근 써도 무방하다. 얘는요? 얘는 a에 n분의 1에 m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얘는 사실상 뭐야? 이렇게 해볼까? 천천히 해볼까? 얘는 a의 m에 n분의 1이고 얘는 a의 n분의 m이고 사실상 a의 m에 n분의 1로 써도 되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a의 n분의 1에 밖에다 m제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얘가 a의 n의 전체 m제곱을 써도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근이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쓰는 거 자체가. 그럼 편하게 쓰려면 얘를 그냥 1로 곱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m, m에 a.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여러 개가 있으면 한 개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제곱근과 4제곱근 a가 있으면 3 곱하기 4로 쓸 수 있어서 얘는 12의 a의 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막 복잡하게. 그럴 때는 항상 밑 기준으로 잘 잘라주시면 돼요. 밑 기준으로 자른다. 뭐 여기 써줄까? 밑 기준으로 천천히 밑 기준으로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게요. 네, 다음 넘어와서 아까 같은 문제 예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단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밑 기준이라는 건 이 큰 수를 기준으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건 루트 하나만 있어요. 그럼 얘는 a의 2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괜찮니? 두 번째는요. 얘는 루트와 3제곱근이 같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의 6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루트도 있고 3제곱근도 있고 4제곱근도 안에 있죠. 그럼 얘는 a의 12제곱근 분의 여기 3 있으니까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밑이 다 통일이 됐으니까 얘가 계산하면 얘가 a의 2분의 1 곱하기 더하기죠.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얘가 12분의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답은 12분의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다음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뭘 물어봐요? 라고 하면 A는 3제곱근 4고요. B는 4제곱근 3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제곱근 6을 A랑 B로 표현을 하래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웬만한 지수 문제나 앞으로 다룰 로그도 나는 밑을 웬만한 소인수 단위로 바꾸자. 당연히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소인수 단위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2 곱하기 3에다가 12제곱근 1인데 그럼 2는 누구랑 관련 있을까라고 보면 A죠. 왜? A도 2에 3분의 2제곱근이 3분의 2제곱이고 4는 3분의 4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러면 너 녀석은 A랑 관련이 있을 거고 너 녀석은 B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뭐만 찾으면 돼? 2를 찾으면 되고요. 3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져왔을 때 선생님 A는 2의 3분의 2 제곱인데 내가 필요한 건 2의 1제곱이거든요. 다시 2의 1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역수만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A의 2분의 3제곱은 2의 1제곱이다가 돼. 그럼 난 이제 여기서 이 대신에 A의 2분의 3제곱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B는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B의 4제곱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대신에는 A의 2분의 3제곱 쓰니까 A의 2분의 3의 제곱, 얘는 B의 4제곱에다가 전체에다 12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이 녀석은 A의 8분의 1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니? 넘어갈게요. 네, 볼게요. 이번에는 좀 유형별로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수의 대소 비교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내가 다루는 게 만약에 11의 6제곱근과 4제곱근의 5와 3제곱근 3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11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5의 4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런데 크기 비교가 안 돼요. 왜? 분수 지수기 때문에 내가 몇으로 딱 떨어진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분수가 편하기보다는 지수, 그러니까 정수가 지수인 게 편하거든요. 왜? 값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보여요. 크기가 안 보이니까 이 지수들을 정수나 자연수로 바꾸면 참 좋다는 거거든요. 자연수로 좀 바꾸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냐면 지수에 대해서 최종 배수를 곱하자는 거야. 이거의 원리는요. 큰 놈은 제곱해도 커요. 이걸 언제 처음 배우냐면 공통수학 부등식 배울 때 배우거든요. 그에 대한 존재조건 양수인데 지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6분의 1과 4분의 1과 3분의 1의 최종 배수는 몇일까? 12겠지. 그럼 양변에 12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11의 제곱, 얘는 5의 세제곱, 얘는 3의 4제곱이 되니까 이 녀석은 121, 얘가 125, 얘는 81이니까 이 녀석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크고요, 이 녀석이 큽니다 라고 내가 쓸 수 있어. 왜? 얘가 원래 컸죠. 그럼 여기서도 얘가 제일 크다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은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꼴. 뭐 내가 지금 숫자는 2분의 1을 썼지만 뭐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의 꼴은요, 사실은 이거는 너네 취향 차이긴 해. 너네가 이걸 그대로 쓰고 싶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뭔가 분수지수가 불편하다고 하면 치환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치환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불편하죠. 얘 x로 줄게. 그럼 얘 뭐가 돼? x분의 1로 써도 되지만 y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5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치환을 했으면 새로운 게 내가 꺼내올 수 있는 거 다 꺼내는 게 좋아요. 얘 곱하기 얘는 몇이야? 1이죠. 왜? a의 2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a의 0제곱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됐어. x의 y가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얘거든요. 구하는 거 두 개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y라고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 녀석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xy의 x 더하기 y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이거 그냥 다 해주시면 얘는 25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3, 얘는 125 마이너스 15라고 써도 무방하다. 괜찮니? 만약에 이 공식이 생각 안 났으면 뭐도 돼? x 더하기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얘는 5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이 112 나온다는 거죠. 괜찮니? 다음 이제 ax 더하기 a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의 꼴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수를 곱하는 형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문제에 주어진 녀석을 이용한다에 포커스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a의 x제곱을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a의 x제곱을 곱한다예요. 원리 자체는 이건 사실 몇이야? 1이죠. 1을 곱해도 식은 안 바뀝니다. 항상 너네가 식 조작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등식을 유지한다예요. 다시. 식 조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등식을 유지한다다. 갈게. 얘는 a의 2x제곱을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그럼 나는 a의 2x를 만들거나 a의 2x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a의 x제곱을 곱하시면 어떻게 될까? 얘는 a의 4의 x 아래로 쓸까? 그럼 얘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a의 4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가 되시고요. 얘가 5니까 5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5의 제곱이죠. 25 마이너스 얘는 5분의 1. 왜? 음수지수는 내가 역수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요. 계산 안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